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월요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다시 한번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님께 방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 주석은 조국의 불황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돕고 싶어하지 해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타코 트레이딩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촬영 시간은 2025년 10월 13일 오후 14시를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된 이 선물 시장의 큰 청산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큰 하락이 왔는데요. 어떤 대응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코아남은 첫 번째 속보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대로 이게 중도 평화의 날, 의도적인 금요일날 긴급 악재 뉴스와 함께 시장을 하락시켰고요.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일요일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다시 한번 시장 달래기로 이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쇼크를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지난 4월 관세빔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아침 6시에 트럼프 인터뷰 이후에 또 속보를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때는 큰 폭의 선물 시장의 강제 청산, 해외 거래소에서 강제 청산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대응을 말씀드렸습니다. 공포에 산다는 마음으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 했던 일이에요. 알트코인이 기존에 40%, 50% 이렇게 마이너스였다가 이번 하락으로 뭐 60%, 70%대까지 하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금액, 전체 CD의 5%,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5% 정도의 금액으로 알트코인 물렸던 거를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 시즌에서 알트코인 불장은 반드시 온다는 게 저 코아남입니다. 알트코인 무빙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소개시켜드렸어요. 수없이 요동치다가 예시로 한번 볼까요? 업비트 에이다 차트인데요. 지난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9년 이때죠.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쭉 빠진 폭이 70%입니다. 만약 70 그리고 나서 2020년 하반기에 7월 달에 다시 올립니다. 8월 달까지 여름 랠리가 시작되고 프로를 올리고요. 보게 되시면 다시 하락을 겪는데 이게 또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시작하죠. 이게 500%의 또 상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21년도 불장을 맞이했었죠. 그래서 이 작은 파동, 이걸 다 매직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쵸? 결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근데 진짜 이 변동폭이 보시다시피 고점 300원에서 최저점 약 40원,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까지 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3,000원까지 올라가는 상승.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알트코인은 딱 추세가 터지는 이 한방이에요. 이 한방. 추세가 터지는 이 한방이 오기 전까지는 이 흔들림 마이너스 50%, 60%, 70%는 언제든지 이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점을 잡을 수는 없다. 설사 지난 4월이었죠. 4월에 우리 관세빔 때 저점을 잡으셨던 분들도 이번 하락으로 다시 리셋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알트코인 장이 끝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까지의 상승과 하락은 수차례 반복이 됩니다. 수차례 반복이 돼요. 수차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끝까지 이 코인을 믿고 들고 갈 수 있느냐가 이 알트코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핵심 키라고 저 코아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방어가 좋았어요. 특히 우리 국내 시장엔 방어가 좋아서 기존에 저희가 단타 계좌로도 샀던 108K에서 샀던 부분 있죠. 그것도 한 10몇 프로 수익이었는데 지금 계좌를 봐도 그대로더라고요. 수익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더 샀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수익권이다 보니까 안 샀고 일단 제 물렸던 알트코인들을 조금 더 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도 저 코아남의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를 통해서 현재 상황과 대응법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올려놨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잘 대응하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영상에 앞서서 우리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촬영 시간 기점에는 114.7K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이 하락빔, 장대 하락빔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평선 기준으로 차트 매매법을 보시면 22평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10 이 부분
116.8K에서 지금 50일 이평선 약 115.5K. 1차적인 저항대고요. 매물대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비중을 좀 덜어야겠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왠지 더 불안하다. 더 밑으로 빠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적당한 분할 익절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부분이 여기였죠. 단기로 108K 부분, 이 부분에 잡았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셔도 되고,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런 부분이 또 보여요. 일봉 차트로 보시면 추세선을 좀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세 번의 고점과 세 번의 지금 저점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상단 하단.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게 차트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세 번의 터치는 그 다음엔 돌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또 다른 악재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 같은 이런 블랙스완이죠. 블랙스완과 악재로 인해서 이 하단을 이렇게 다시 두드릴 때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이건 곧 사이클의 지금 끝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하얀색 선입니다.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우리 차트상 보셨던 것처럼 이 하단을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가는 하락 시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시즌 비트코인 고점이 126K에서 끝났다고 컨펌을 내리셔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부터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이 돼서 이 상단을 돌파해서 뚫는 상승이 나온다면,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150K 또 200K까지 가는 비트코인 마지막 피날레 불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양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단기적인 뷰가 그런 거고요. 장기적인 뷰를 보시면 항상 장기적인 사이클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익 매매, 단타로 잡았던 물량 말고 우리가 스윙으로 가져가는 물량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잡으셨던 분, 작년에 그 다음에 올해 하락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 끝까지 한번 가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주봉과 월봉 차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흰색 이평선이 주봉상 50일선입니다. 보시면 눈에 띄게 딱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50일선을 종가상 마감한 적이 없어요. 주봉상 50일선을 종가상 마감한 적이 없다. 우리가 23년도 초 이 상승에서 51선을 타고 올라온 부분부터 보시면 51선을 주봉상 종가상 마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세가 유지 중이고, 비트코인만 봤을 때 요 20일 이평 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상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주봉상 이 50일 이평이 깨지면 종가상 마감을 하면 이 패턴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고 시즌 종료 준비하셔야죠. 그렇게 전 코아나운 보고 있고요. 네, 우리 코인 시황은 다 봤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좀 보실게요. 크립토 탈라라는 X예요. 우리 그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는 이 X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갖고 계신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알트코인들을 그 소식을 알 때는 X에 해당 코인에 대한 계정을 팔로우 해 두셔야겠죠. 주요 인플루언서 팔로우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자, 크립토 텔라라는 분이 지난 우리 폭락장에서의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이 관세에 대해서 촉발을 했죠, 문제를. 그리고 나서 대규모 청산이 1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본격적인 선물시장의 대규모 청산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조차 좋지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100% 관세한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그때부터 선물시장에 엄청난 롱 포지션 청산이 시작이 됩니다. 특징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큰 폭의 하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냥 올해의 최저가에 모두 위치를 했었고, 제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영상들을 보셨겠지만 어떤 코인들은 0원으로 갔어요. 아톰코인 0원으로 갔었고, 코스모스죠. 그 다음에 심지어 대부분의 코인들은 80에서 75% 해외 거래소에서 그 정도의 하락폭이 나왔다. 우리가 54%, 마이너스 54%가 알트코인에서 나오면요, 선물시장에서 2배 레버리지는 거의 레버리지를 안 썼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2배 레버리지도 청산이 됩니다. 마이너스 54%. 그래서 알트코인은 이미 변동성이 큰 현물 자산인데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얹어서 선물시장에서 레버리지를 하시는 부분은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모든 선물시장의 알트코인이 지금 현재 리셋이 된 상태다. 근데 저 코아남은 이 리셋이 와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현물시장 지금 현재 불장이 안 오고 있잖아요. 우리 업비트에 이 현물시장인데 업비트에서 거래하는 건 현물시장 불장이 안 오는 이유도 하나가
이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이 선물 시장이 거래량이 많아서 결국은 이 트럼프가 촉발한 하락 트리거지만 결론적으로 이 선물 시장에 대한 과열이 리셋된 사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우측에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예요. 네, 이분도 큰 폭의 하락으로 청산이 되시면서 자살로 마감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약 25조 정도가 청산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는 건 25조예요. 하지만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들은 25조만 벌지 않았을 겁니다. 청산으로. 이번 청산액은 제 생각엔 최소한 10배 이상이에요. 이분도 코로나 때보다 20배 더 크다고 나왔지만 지금 선물 시장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이 코인글래스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실 건데요. 보시면 이 녹색 이 곡선이 지금 숏포지션에 대한 물량액이에요. 이 칸이,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칸이 롱포지션에 대한 물량액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가격은 우측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커졌을 때 청산될 수 있는 물량들이거든요. 롱 포지션은 거의 없어요. 딱 그림만 보셨을 때는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하고 크기가 똑같네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옆에 Y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Y축에 보시면 이 단위가 틀립니다. 여기는 빌리언이고 여기는 밀리언이에요. 밀리언은 100만 단위, 빌리언은 10억 단위입니다. 10억. 그래서 4빌리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돈 약 1,4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약 5조 6천억, 6조가량이 쌓여 있는 거예요. 6조가량 물량이 쌓여 있고 반대로 롱 포지션에는 밀리언이기 때문에 약 90밀리언, 9천만 불,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억이 조금 넘어가는 돈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았던 롱 물량이 지금 다 없어요. 이제 이 선물 시장에 트레이드 하셨던 모든 분들, 그동안 3년 동안 이 상승장에 힘입어서 선물장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청산이 돼 있는 상태고,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아쉽게도 청산이 된 상태시고, 선물 시장은 굉장히 클리어해졌다 라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 선물 시장의 과열은 이 선물 현물에 대한 비율, 거래 비율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녹색 선이 쉽게 설명드리면 이 녹색 선이 그 비율입니다. 비율이고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시작한 이후 이번 사이클이죠. 이번 사이클 내내 높은 비율을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볼륨을 보시면 아래에 하얀색 막대기가 선물 시장의 거래량, 그 다음에 조금 꼭지에 윗부분에 조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현물 시장의 볼륨입니다. 한눈에 보시다시피 선물 시장의 볼륨이 월등히 많지만 이번 시즌에 특히 많았다. 특히 이번 시즌에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의 비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다. 선물 시장 쪽으로 많이 쏠렸었다. 그래서 제 PPT에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지난 시즌 21년 4월까지 불장 시즌에 현물이 약 55% 비율이요. 그래서 선물보다 높았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적으로 발행이 되면서 실매수 유입이 됐던 상황이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이때 3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24년 1월부터 4월 달까지. 이때도 저희가 알트코인이 불장이었죠. 이번 시즌 통틀어서 제일 큰 불장은 24년도 3월, 24년 3월에 미니 불장이었을 거예요. 이때도 비트코인이 120%가 올랐는데 0.58%, 약 58%로 현물 쪽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많아졌었다. 3개월 동안. 그러나 지금 7월부터 지금까지 0.12였어요. 0.12. 12%밖에 안 됐던 거죠. 나머지 88%가 선물 시장의 그 거래량이었죠. 비율이. 그래서 선물이 과열 중이었다. 세력은 이걸 본 거죠. 이 선물 시장의 과열. 어쩌면 이 과열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선물 시장의 과열을 만들었다는 게 그 부분에 좀 의견을 갖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인데 비트코인이 이게 지금 보라색 선인데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로 계속 보유량이 하락을 합니다. 이러면 거래소에 공급 쇼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역대급인데 이 많은 물량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출금이 돼서.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세력들은 이걸 출금한 이후에 그걸 가만히 둘까요? 그 물량을? 아닙니다. 그 물량을 담보로 아마 많은 파생 상품들을 발생을 시킬 거예요. 담보로 대출을 또 실행을 할 것이고 그 대출로 여러 가지 파생 시장에 파일을 키워놨을 겁니다. 저는 이번 시즌의 특징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년도에서는 출금량이 이렇게 많았으면은 21년 이 시즌에서는 분명히 대형 호재였을 거예요. 그리고 공급 쇼크에 의한
엄청난 가격 상승이 됐을 건데 이번 시즌엔 좀 그렇지 않죠. 출금량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가격은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번 시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출금했던 이 담보물을 갖고 파생시장 쪽에 선물이죠. 선물 파생 쪽에 파일을 키워두고 담보로 해서 파일을 키워두고 일시적으로 이번에 그 부분들을 모두 청산시켰다. 가 맞는 것 같아요. 코인글래스에서 집계를 했을 땐 앞서 거래소 바이낸스가 25조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10배 이상 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코인판에. X 트위터를 가시면 대부분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세력은 바이낸스란 얘기도 많이 도는 거죠. 예, 어찌됐든 지난 하락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현물 거래량이 높아져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선물은 불꽃처럼 빠르고 화려하지만 왜냐하면 배율이 높기 때문에 100배를 레버리지로 쓸 경우 1%만 올라도 내 원금의 100%예요. 그죠? 원금의 100%가 오르는 거죠. 반대로 1%가 떨어져도 청산이 되지만 이렇게 화려하지만 현물은 캠프파이어처럼 오래간다. 네, 저 코아남과 우리 구독자분 대부분들은 현물 시장에 있지만 그래서 좀 타격이 덜할 거예요. 근데 많은 레퍼럴이나 이 유튜브 그 멤버십들, 그 레퍼럴을 통한 유튜브 멤버십들 분들은 지금 모든 돈을 다 잃으셨겠죠. 16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25조기 때문에 그것도 하루 만에 대다수의 분들이 다 청산이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이거는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서 하이먼 민스키 모델의 고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베어 트랩이다라고 많이들 이 짤이 돌아다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아직도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20-30% 우리 붓다빔 많이 비교하시는데 붓다빔은 그날 하루에 20-30%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을 살짝 한 뒤에 일주일 내내 빠져요. 제가 그때 있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양봉이 없습니다. 계속 음봉으로 빠져요. 그래서 붓다빔이 무서웠던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0%에서 회복을 못했죠.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무서웠던 거고 지금 규모나 청산으로 봤을 때 이번 선물시장 청산이 제일 큰 규모예요. 대신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한해서. 그러면 시장은 살려놨다는 얘기예요. 죽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선물시장에서 줄어든 이 거래량이 현물시장으로 올 거라고 전 코아나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겠죠. 우리가 금리 인하 10월에 100%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95.7%네요. 그 다음에 12월까지 또 한 차례 더 한다는 게 86.5%. 결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막 접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지금 이 트럼프 탑급 이 에이펙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잘 해결이 돼서 또 아니면 그때 해결이 안 돼서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화해는 한다. 두 나라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연말쯤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최고점은 10월, 11월, 최고점 11월, 12월에 사이클 따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알트코인은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 한 번에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단 한 번에 올라오는 이 상승에 반드시 이번에는 매도를 하셔야 되고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이 모든 걸 다 참아내야 돼요. 그런 분들만 알트코인 투자하실 수 있고 이런 1000%, 2000%의 이런 상승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온다고 확신해버리면 지금 갖고 있는 마이너스 60%, 70% 되는 알트코인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포기하셔야죠. 그거라도 건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시즌 아웃 알트코인 불장이 안 온다면 분명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는 50%, 60% 하락을 할 때는 알트코인은 거의 마이너스 90%, 99%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불장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본인의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때가 기회가 아니면 언제가 기회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들어서 가장 싼 가격이에요. 알트코인들이 그때까지 왔었어요. 그 가격까지. 그때 매수할 수 있는 좀 용기가 있으셔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는 선물시장이 약 7.6배, 현물시장보다 거래량이 크고 이번 25년 들어 특히나 75% 이상 선물시장 비율이 컸었다. 현물시장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과열이었다. 선물시장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죽이고 가야 그 선물시장에 있는 거래량이 현물시장으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 그 현물시장이 거래량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불장이 올 것이다. 현물시장에 불장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처럼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불장처럼 이런 불장이 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선물 안 하실 거예요. 저 코아남도 그랬거든요. 제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21년도 현물시장에서 실패하고 알트코인으로 실패하고 못 팔고 그 부분을 메꾸고자 있는 돈을 찾아가지고 21년 하반기부터 22년도 초까지 선물시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선물 트레이드 방한자고 열심히 롱숏해서 돈을 또 채우고 또 원금을 채운 것 같았으나 딱 한순간의 빔, 그때가 FTX 파산 아니면 루나가 떨어질 때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 지금과 같은 이렇게 블랙스완급 예고도 없죠. 예고 없는 이런 급격한 하락으로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시장은 100번을 거래하시는 것 중에 1번을 수익을 보셨다고 해도 단 한 번 지금과 같은 청산이 발생되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그게 선물시장입니다. 저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 아까 이렇게 나왔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고 트레이딩도 잘 하시는 분들. 이 분들마저도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탐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 있었고요. 지금은 개인들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인플루언서 개인들에 대해 맞춰져 있지만 저는 안 밝혀져 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선물 청산은 기관들도 많이 하거든요. 작은 중소형 VC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청산했던 그 청산 가격이 크다면 그들 회사조차 온전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뉴스들도. 아마 이 청산은 개인들 돈만으로 이 정도 규모가 나올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어떤 회사들도 파산이 됐을 거다. 그런 뉴스도 조만간 나올 것 같고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또 한번 시장을 흔드는 소재가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우리 현물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 코아남은 이 사이클을 믿고 이제 마지막 25년도 이제 3달 남은 건데 3달이 채 안 남았죠. 이 기간에 어떻게든 잘 버티시고 이런 청산 또 이런 블랙스완급 악재들을 다 이기셔서 이 시장에서 반드시 이런 큰 상승을 맛보고 시장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욱 노력하는 코아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